이번 시간에는 교육훈련의 유형과 교육훈련의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본 챕터에서는 교육훈련의 유형과 교육훈련의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유형 중 장소에 따른 분류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JT가 있는데요. OJT는 바로 직장 내 훈련 또는 직무상의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OJT는 바로 대부분의 교육훈련의 담당자는 상급자가 되며 스텝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속 상사가 개별적으로 업무 지도를 하는 교육훈련 방식이 OJT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하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현실적이며 그 결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고 개선이 용이하며 상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간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원자재의 낭비 또는 직속 상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교육훈련의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다수의 부하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JT 아니고 OFJT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직장 외 또는 직무 외의 교육훈련으로 전문 스텝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집합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작업의 개선 방식, 인간관계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SD가 있는데요. SD의 약자는 Self Development죠. 이것은 이제 근로자 개인의 생애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의 욕구나 목표에 바탕을 둔 교육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의 이해와 평가에 의해서 개인적 성장과 또 향상 그리고 의욕을 갖고 개인적 성장과 향상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자주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으로서 그런 자기 성장과 자기 어떤 발달, 자기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로스에 대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본다면 신분에 의한 분류로 임직훈련이 있고요. 두 번째 종업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에 의한 분류로는 경영자 훈련, 감독자 훈련, 일선 종업원 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기법 중에 정보제시 기법 중 첫 번째가 강의법이 있습니다. 강의법은 아시는 바대로 강사가 특정 장소에서 교육훈련 대상자들을 집결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며 근로자들은 수동적으로 청강함으로써 진행되는 강의법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즉각적이며 신속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동기부여할 수 없고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식 교육 방법도 있겠죠. 통신식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피교육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직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바로 이러한 특정 지식이나 특정 지식 또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충적인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식으로 공부하는 이 기법은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수동적이고 또 동기부여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학습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담당자와 훈련시설, 훈련 프로그램 등이 하나의 컴퓨터로 집약되어 이를 통해 피교육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교육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가는데 훈련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여러 개의 터미널을 하나의 컴퓨터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피훈련자에게 동일한 훈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신입자에 하여금 회사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부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원활한 적응, 사회인으로서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집단 행동을 스스로 체험시키고 그 속에서 집단의 참여의식, 그리고 자주적인 행동, 더 나아가서는 책임감 등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목적이 뭘까요? 바로 신입자에 대하여 회사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부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원활한 적응, 사회인으로서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집단 행동을 스스로 체험시키고 그 속에서 집단의 참여의식과 자주적인 행동, 그리고 책임감 등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 방법도 있는데요. 강의식 교육의 시청각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내용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재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입지 훈련으로서 나름대로 회사의 제품, 또 공정을 교육하고 또 원격지의 판매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복잡한 기계의 조작을 보여주는 경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효과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식 기법으로 첫 번째가 정형적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TWI, 두 번째가 MTP죠. MTP. 세 번째가 JST, 이 세 개의 약자로 쓰는 정형적 토의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개요만 잠깐 보면요. TWI는 생산 부분의 제1성 감독자를 위한 훈련 기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시노동체제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급증한 현장 감독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서 개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작업 지도가 있고 작업 개선, 작업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MTP가 있습니다. MTP 이것은 중간 관리자의 교육 훈련 방식으로 TWI보다 상위의 관리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광범위한 관리 문제와 경영에 대한 원리에 초점을 두고 관리자로서 필요한 관리 기법의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관리의 기초 또는 작업의 개선, 또 작업의 관리, 부하의 훈련, 그다음에 인간관계, 관리의 전개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JST가 있습니다. JST는 사무통계의 감독자 훈련 방식으로 내용은 MTP와 유사하지만 훈련 기간이 짧아서 간단하고 감독자의 직무는 여러 관리와 관리 개선 그리고 교육 훈련, 부하 통솔 방법에 관하여 회의식으로 진행되며 실연이나 실습 또는 사례 연구의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형적 기법입니다. 비정형적 기법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수성 기법 중 브레인스토밍이 있죠. 이것은 오즈번이 있고 신디케이트 토이가 있고 개발을 했고 자유연상에 의한 자유 아이디어의 작성법이다라고 제3자 구성 토이, 원탁식 토이 같은 경우는 종업원 훈련 제도의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이것을 다른 상급의 훈련자나 관리자에 의하여 비판을 받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이윈이 개발한 이것은 훈련생의 보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요. 실험실 배석회의는 3명이나 6명의 전문가가 단상에 배석하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자는 패널 요원이나 주최 측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토의 중 사회자는 바로 패널이 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조정을 하고 바로 청중의 질문 형태로
참가자와 구성원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하고 필요 훈련자와 좌담식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패널 토의법과 같이 한 사람의 사회자와 4명의 연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질문들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자가 의제와 연사에 대해서 상태를 소개하고 연사와 선정된 사람이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달성하기 위해서 피훈련자들의 오래된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 보충하는 방식. 다음은 공개 토의 부분이죠. 주로 이제 포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기법은 패널과 심포지엄 형태의 특징을 합한 토의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미리 준비한 전문가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고, 또 그런 점에서는 심포지엄 같고, 또 연설이 끝난 다음 지적된 문제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여 협의하는 점에서 볼 때는 패널 토의와 같으며, 청중이 그 전문가에게 질의할 수 있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회의의 형태와 같은 것이 공개 토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분반 토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미국의 필립스가 고안한 토의 방식으로 필립스 토의라고도 하고 6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6분간 토의하기 때문에 6.6식 토의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8번째는 이제 나름대로 좀 3자 구성 토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은 균형주의 원칙을 적용한 토의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과 검찰관, 변호사 이 3자로 구성되어 의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세 집단의 토의 참석자들이 토의를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원탁식 대회인데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토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계층의식을 불식시키고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병행 기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무 순환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직무를 교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하는 훈련 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훈련 기법의 목적은 집단 간의 문제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고 또 서로의 문제에 대한 감정 이입의 정도를 키우며 나름대로 공감의 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직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에는 이제 나름대로 실질적 멘토와 형식적 멘토가 있는데요. 멘토란 조직의 후진들에게 역할 모형이 되고 그들의 경력 교육이나 또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의 개발에 관련된 지원 그리고 지도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코칭이 있는데요. 이 관리자가 지시하거나 충고하거나 비평하거나 제안을 통하여 피교육자를 지도하는데 실제적인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하는 훈련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세 길드에서 시작된 숙련공의 양성 기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습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인에게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특수한 경영 기법이나 기능 등을 습득하는 것을 계약하고 나름대로 임금 없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훈련을 임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도제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리드 훈련이 있습니다. 이 그리드 훈련이라는 것은 이 목적이 뭐냐면 관리자의 리더십을 인간과 직무에 대한 관심이 모두 그리드라고 하는 그리드의 9.9형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의 표 5-2 부분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 연기법이 있죠. 역할 연기법은 이제 나름대로 심리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사례 연구법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법은 나름대로
그 하버드 대학교 랑델 교수가 종류의 강의식 방법을 지향하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름 시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러한 현재에는 기업에서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 연구법입니다. 또 나가서 이제 비즈니스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한 경영자 교육 훈련 기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시험이 있죠. 모의 시험 하면 우리가 주로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인 모의 실험 설비에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은 주로 이제 항공 장비 또는 전투기와 같은 실제의 설비를 이용한 그 훈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방법은 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습장 훈련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톡에 질문이나 또 토의할 사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